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은 마치 멈출 수 없는 폭풍처럼 당군을 삼켜갔다. 울부짖던 병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고 전장은 절망과 혼돈으로 물들었다. 까마귀군의 병사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군은 차가운 칼날 앞에서 쓰러졌고 그들의 시체는 전장에 쌓여갔다. 전장은 점점 피로 물들며 까마귀군의 무자비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평양성의 성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자 뇌음신 장군이 이끄는 이만 개마무사가 전장으로 돌진해 나왔다. 철갑을 두른 그들의 말은 거대한 철의 물결처럼 전장을 가로질렀고 그 기세는 멈출 줄 몰랐다. 개마무사의 돌진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산사태처럼 내려오는 것과 같았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오직 죽음과 파괴만이 뒤따랐다. 개마무사들은 전장을 헤치며 적진 깊숙이 파고들었다. 당군의 병사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무력하게 쓰러져 갔다. 그들의 몸은 마치 연약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듯이 개마무사의 철갑과 창 앞에서 무너졌다. 으하하하, 다 죽여라. 어디로 가느냐. 한 놈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아무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까마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전장 곳곳에 메아리쳤다. 그 음성은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아군에게는 피로에 지친 그들의 몸을 다시금 움직이게 할 맹렬한 에너지가 되었다. 까마귀를 따르는 병사들은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사로잡혀 더욱 거세게 적진으로 돌진했다. 그들의 눈에는 불길이 일렁였고 적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장은 까마귀군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 속에서 점점 더 깊은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피와 공포가 가득했다. 전장은 이미 피로 물들었고 짙은 비린내가 공기 속에 퍼져 병사들의 숨결을 휘감았다. 적의 피가 땅을 적시며 검붉은 물길이 뻗어나가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까마귀군의 병사들은 지친 기색 없이 끝없이 칼을 휘둘렀다. 그들의 손에 쥔 칼날은 이미 피로 얼룩져 무거웠으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피, 더 많은 승리를 향해 그들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전장은 무자비한 죽음의 무대가 되어갔고 까마귀군은 그 무대를 장악한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피가 땅을 적시며 검붉은 물결이 전장을 덮었고 그 위에 까마귀군의 병사들이 무자비하게 나아갔다. 까마귀군은 지치지 않았다. 피로 물든 전장을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장악하며 그들은 거침없이 적을 쓰러뜨렸다. 마침내 전장은 고요해졌다. 한때 비명과 혼돈으로 가득 찼던 곳에는 이제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피로 물든 대지 위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 드리운 것은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뿐이었다. 까마귀군은 전장을 완전히 지배했고 그들의 무자비한 승리가 조용히 선언되었다. 뇌음신이 까마귀에게 다가와 깊은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역시 연도금류 까마귀 대장군님이십니다. 이런 대승은 마치 영의 소문 대망리지를 다시 보는 듯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탄이 묻어 있었다. 까마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소장이 어찌 영의 소문 대망리지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전투의 열기가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아직도 공기를 가득 채운 전장을 바라보며 그는 머릿속으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뇌음신은 그런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존경 어린 눈빛으로 감탄했다. 대장군 장군님이 고구려를 구하셨습니다. 하하하. 전투는 이제 끝난 듯합니다. 적의 추격은 저희 개마무색에 맡기시고 장군과 병사들은 평양성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십시오. 뇌음신의 제안에 까마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전투의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이는 것은 피로를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전쟁의 무게, 고구려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뇌음신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다 마침내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결단이 섞여 있었다. 평양성으로 개선하려는 까마귀를 대조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로 보았다. 아버님, 설마 평양성으로 가십니까? 대조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군이 너무 지쳤다. 전투는 이미 끝났고
뇌음신 장군의 계마무사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듯 말을 이어갔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한계에 다다랐고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조영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지만 양만춘 장군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길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까마귀의 마음속에 잠자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존경하던 영의 소문은 양만춘의 공적과 백성들, 군의 환호를 두려워했다. 결과는 비극이었다. 까마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요 속에 숨겨진 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까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의 목소리가 대조영의 귀에 닿는 순간 흙바닥을 차고 돌던 바람이 멈추는 것 같았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말은 마치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처럼 들려왔다. 아버님은 어찌하여 영의 소문 대망리지를 따르십니까? 그 질문은 공기를 찢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대조영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갈등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엿보였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의 고뇌를 담고 있었다. 무슨 말이더냐? 까마귀는 잠시 시선을 돌리며 그가 지켜본 수많은 전투와 피비린내, 나는 날들을 떠올렸다. 전쟁이 무엇을 위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떠올리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조영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장군 까마귀의 결정을 의심하고 있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묻는다. 대망리지는 고건무 영유태 왕을 참수하고 권력을 찬탈하였지 않습니까? 왕을 죽인 사람에게 왜 충성하십니까? 까마귀의 눈에 잠시 번뜩임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고 그의 표정은 담담해졌다. 마치 그 질문이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렇다. 대망리지는 왕을 참수했지.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는 고구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게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까마귀의 눈동자는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대조영은 그의 얼굴에서 결단을 내린 자의 강렬한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불편하게 느꼈던 건 까마귀의 고요한 태도였다. 이 답은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대조영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연남생 남건 남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무능하며 고구려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권력을 탐할 뿐입니다. 아버님, 그들이 고구려를 망치는 주범 아닙니까? 아베오님이 이 기회에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고구려를 위한 길입니다. 까마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두운 숲속에 그의 웃음소리가 퍼지자 마치 그것에 동조하듯 나무 잎들이 흔들리며 쓸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비통함이 묻어났다.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듯한 그 웃음은 대조영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고구려를 위한 길이라. 하하하. 까마귀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맞아. 남생, 남건, 남산 그놈들은 하찮은 자들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연수영 대인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까마귀의 눈이 달빛 아래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대조영은 그의 말에서 숨겨진 고통을 느꼈다. 연수영의 죽음은 까마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않자 대조영은 그의 깊은 슬픔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버님? 고구려의 장수들은 물론 병사들도 아버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형님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몰아내고 고구려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까마귀는 고개를 돌려 대조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넌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까마귀의 질문은 대조영을 똑바로 겨냥한 날카로운 칼 같았다. 대조영은 그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대답하려 했지만 까마귀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문이 막혔다. 정의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법이 있고 군령과 도덕이 있는 한 정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까마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야 하지. 하지만 그 정의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느냐? 다시 묻겠다. 세상이 정의롭더냐?
대조영은 그 질문의 무게에 눌려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었다. 까마귀는 그의 혼란을 기다리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까마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의란 것은 결국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힘 없는 자에게는 그저 혹독할 뿐이지. 네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세상에 군림하겠느냐? 대조영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어렵게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까마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도 모른다 조영가. 답이 어찌 있겠느냐. 나는 그저 내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무인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까마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둡고 먹구름이 더욱 짙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대조영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영의 소문 대망리지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건 의리 때문이다. 대망리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난 정의를 논하고 싶지 않다. 그저 내가 지키는 것은 사적인 의리와 나의 상식이다. 대조영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중얼거렸다. 그 의리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까? 까마귀는 조용히 웃었다. 이번 웃음은 비통함이 담긴 그러나 다소 체념한 웃음이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의 내 선택은 의리이기도 하지만 나와 내 형제들, 우리 전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영의 소문 대망리지도 그의 목숨이 위협받지 않았다면 태왕의 목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 대조영은 답답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렵습니다. 까마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어려운 것이지. 다만 믿자꾸나. 하늘에 도가 있다고 말이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믿어보자. 대조영은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생애는 그들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까마귀 도살자가 도사가 다 되었네. 그 말에 까마귀는 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체념과 함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하하하, 그렇더냐. 죽을 때가 다 된 건가. 까마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까마귀는 그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해야, 우린 영주로 돌아가려 한다. 넌 어찌할 거냐. 생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 속에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고민이 서렸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런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거취를 걱정해야 한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까마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장 너머를 바라봤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영원하지. 승리 후의 평화가 아니란 걸 잘 알지 않더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다. 생애는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영주로 갈 수 있겠냐. 이곳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야. 까마귀는 생애의 손을 꼭 잡으며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결의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순간 두 장수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생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설령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걱정이야. 그들을 두고 나 혼자 어찌 간단 말이냐. 까마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생애야, 가족을 걱정하는 내 마음을 안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조영이와 함께 당군을 추격하는 명분으로 먼저 영주로 돌아가라. 내가 평양성에서 너의 가족과 병사들의 가족들을 모두 데려가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곧 생애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생애는 까마귀의 결단력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널 믿는다. 그럼 나는 조영이와 함께 먼저 떠나도록 하마. 내 가족과 병사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마. 까마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반드시 무사히 데려가마. 우리는 모두 영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대조영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버님 혼자서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찌하시려고요? 그러나 까마귀는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이 생기더라도 내 한 몸 건사하지 못할까? 지금은 너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더 크다. 날 믿고 어서 가라.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조영과 생해는 그의 결단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까마귀의 강한 의지와 확신은 그들 모두를 움직였다. 대조영은 까마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아베오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희는 영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약속하마. 모두 무사히 다시 만나자. 까마귀와 생해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가득했고 그 믿음 속에서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다. 생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영주에서 다시 만나자. 까마귀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 뇌음신 장군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뇌음신 장군, 영주군과 생해군은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기병이니 이 기회에 놈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뇌음신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하시지요.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 느껴지는 무거운 책임감도 분명히 있었다. 까마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간절하게 말했다. 장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와주시지요. 뇌음신은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침묵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고구려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까마귀의 결의에 응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소. 이제 이 싸움을 끝낼 때가 되었소. 까마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연한 마음을 다졌다.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까마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장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고구려의 내부에는 여전히 정치적 음모와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적과 싸웠듯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적 적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평양성으로 들어가며 까마귀는 고요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고구려를 위한 마지막 도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 다툼과 민심의 분열, 그리고 외부의 위협 속에서 고구려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고구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위태로웠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